우리 이 바로 전에 업로드한 거죠. 클래식한 아우터를 소개하는 영상의 조회수가 생각보다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거를 좀 원하시나 싶어서 이번에는 옷장을 다시 열고 가격대가 조금 더 낮으면서 여전히 계속 제가 오랫동안 입고 있는 그런 아우터들을 몇 가지 좀 더 소개해 보는 걸로 이번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강조하는 게 한 브랜드가 가고자 하는 방향, 그리고 그 모델이 만들어진 배경, 역사, 헤리티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소비를 하는 것을 강조하는 편인데, 이번 제품들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바로 입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딱 하나만 빼고 사전 설명을 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하나의 모델, 나이키 ACG의 루나 레이크입니다. 우선 나이키의 ACG 라인은 하이킹을 바탕으로 하는 아웃도어 라인이라고 보면 편합니다. 이 루나 레이크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특성이 겉으로 딱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이쪽에 옆쪽에 프리마 로프트라고 적혀 있는 이 자수, 그리고 이 뒤쪽에 서마핏 어드밴스드라고 써 있는 이 자수, 이 두 가지가 겉으로 딱 적혀 있어요. 프리마 로프트는 80년대에 미군에게 납품하기 위해 특허를 받은 극세사 단열재를 만들던 회사고요. 주로 군용 겉옷이나 뭐 장갑, 침낭, 신발 같은 그런 것들을 주로 만들어서 군에게 납품을 하다가 처음으로 상업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LL빈이 이걸로 자켓을 만들면서부터입니다. 서마핏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온, 단열에 관련된 것이죠. 본래 이런 아웃도어성을 띠는 상품을 만들면 방수, 발수, 방풍을 통한 보온을 기본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리고 서마핏 중에서도 서마핏 ADV라고 써있는 어드밴스드 라인은 그 중에서도 가장 테크닉한 것들이 쓰여지는 라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ACG의 루나 레이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마핏의 원단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방수나 방풍 잘 되고요. 아까 보여드린 프리마로프트의 자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프리마로프트의 내장재가 쓰여졌어요. 아웃도어를 지향하는 점과 겉보기에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뭔가 덕다운이나 구스다운을 썼을 것 같지만 이 프리마로프트에서 개발해낸 폴리 100%로 만들어진 내장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 별로 따뜻하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프리마로프트사에서 개발한 이 내장재는 결국 극세사의 폴리에스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극세사의 폴리에스터 솜덩어리라고 보면 돼요. 이 솜덩어리가 열은 잘 갖고 있되 습기, 우리 몸에서 땀으로 인해 생기는 습기는 밖으로 잘 배출해내는 그런 걸 기술적으로 잘 표현해낸 것이고, 사실 앞으로는 동물보호 관련 이슈 때문에 진짜 덕다운이나 진짜 구스다운을 쓰는 것들은 점점 더 지양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는 이런 것에 조금 적응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웃핏은 이렇고요. 뭐 옆모습이나 뭐 뒷모습 이런 형태고, 그리고 이 제품은 이렇게 상당히 하이넥 형태로 이렇게 넥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받쳐서 실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일상생활에서 불편할 수도 있고, 사실 이거는 디자인된 의도 자체가 완전한 방풍을 목적으로 해서 후드를 뒤집어 썼을 때 이렇게 완벽하게 방풍이 되게끔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이 춥고 많이 바람이 부는 날에는 이렇게 나를 완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예 디자인 설계 자체가 이렇게 된 제품이기 때문에 요런 불편함은 조금 감수해야 될 필요가 있다. 더워. 이렇게 잠시 동안만 다 잠갔다가 내렸는데도 너무 덥네요. 어쨌든 덕다운이나 구스다운이 아니어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그런 내장재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따뜻한 것 같아요. 또 다른 특징은 에코닐의 완벽한 재생 섬유가 사용되었고요. 우리는 친환경을 향해 간다, 그런 캠페인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머니 쪽에도 플래닛 어스 마크인 이 지구의 마크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나이키의 스톰핏 윈드러너입니다. 제가 샀던 시기에는 이게 NSW 다운필 후드 재킷이라고 해가지고 나왔었던 건데요. 이런 쉐브론 스타일과
워터프루프가 아닌 윈드프루프라고 해서 바람을 잘 막아준다는 것들을 특징으로 해서 홍보를 했던 그런 제품들이고요. 지금은 스톰핏 윈드러너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역시 잠금은 이런 모양이고요. 아까 ACG에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완벽하게 하이넥으로 가져가서 덮으면 완전히 방풍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가격은 굉장히 접근이 용이하지만 이런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같은 이런 스포츠 브랜드들의 다운 자켓들을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굉장히 매스마켓을 타겟팅으로 하기 때문에 기술 개발에 굉장히 박차를 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1등을 하는 브랜드는 2등으로 쳐지지 않고 2등을 하는 브랜드는 3등으로 쳐지지가 않으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해서 밑에서부터 위로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스마켓을 타겟팅하기 때문에 가격도 리저너블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고 그런 제품을 만나보는 우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고 재밌는 일이죠. 좋은 제품을 싸게 만나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나이키를 추천하는 이유는,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이런 헤리티지 모델이 없을 뿐더러 아디다스는 지금 너무 많이 헤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디다스의 다운 자켓은 최근에는 요 몇 년 동안은 아예 본 적이 없고, 뉴발란스 같은 경우는 국내 의류 상품의 디자인을 이랜드가 하고 있죠. 물론 매스이긴 하지만 좀 더 영타겟 매스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어른스럽다기보다 조금 학생스럽게 가는 경우들이 많이 보여요. 물론 요즘 뉴발란스의 폼이 너무 좋습니다. 국내의 디자인도 나날이 좋아지는 것 같고요. 소재도 점점 더 좋게 사용되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 타겟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은 지우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미국 본토처럼 어덜트한 라인들도 상당히 많아져서 어른들도 많이 입고, 그래서 남녀노소가 모두 웨어러블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했었죠. 노스페이스의 눕시 자켓, 히말라야의 산봉우리 이름에서 따온 모델명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웃도어 브랜드들 중에 가장 타임리스한 클래식으로 자리 잡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는 브랜드의 모델이고요. 이 오른쪽 손목에 있는 이 700, 800 이 자수들로 인해서 필파워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대중들에게 처음으로 알려준 브랜드, 그리고 슈프림과의 콜라보로 인해서 아웃도어 상품이 스트릿 패션으로 완벽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끔 길을 닦아준 브랜드, 그 브랜드가 노스페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모델인 이 눕시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모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따뜻하고 가볍고 뭐 단점이라는 걸 딱히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너무 많이 입기 때문에 꺼려 하시는 분들은 그러실 필요 없고요. 아, 내가 나이가 몇인데 저런 걸 입어 라고 하면서 나이에 자꾸 자신을 가두지 마세요.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노스페이스 코리아의 조금 아쉬운 점은 한 브랜드의 DNA와 아이덴티티가 어디에 있는지는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거는 아웃도어 성향의 제품이잖아요. 이 브랜드의 DNA는 굉장히 험한 북쪽 면 산을 등반하는 그런 컨셉이 있는 아웃도어 제품인데, 광고 모델을 꼭 아이돌로 해야 하나? 그런 아쉬움이 들 때가 저는 좀 많아요. 차라리 광고 모델은, 광고의 메인 모델은 전문 산악인이나 전문 스포츠인이 하고, 그런 아이돌 같은 경우는 스트릿 컷이라든지 공항 패션 같은 걸로 풀면서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많을 것 같은데,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쉽다. 너무 브랜드의 DNA가 뒤로 숨겨지고 너무 대중들에게 다가가서 많이 팔려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 사실 브랜드가 이런 방향으로 가면 기존에 있던 팬들은 자꾸 떠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타겟팅했던 대중들은 트렌드에 따라 브랜드를 쉽게 버립니다. 충성 고객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가 너무 하나의 트렌드에 편승을 하면은 잘못하면 한순간에 망가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제 입장에서 보면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유니클로의 울트라 라이트 다운 파카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고급 패딩이라 그러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제가 볼 때 첫 번째는 기능성 원단이 사용되었느냐, 두 번째는 내장재가 좋은 다운이 들어갔느냐, 세 번째는 좋은 부자재가 사용되었느냐.
이 세 가지를 충족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고급 패딩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 원단, 기본적인 생활 방수, 발수, 방풍 전부 다 가능한 기능성을 갖춘 이들이 독자적으로 개발된 원단이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장재를 얘기하잖아요. 솜털 90%에 깃털 10%, 9대 1의 내장재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고급 비율이에요. 세 번째, 이 부자재, 지퍼가 YKK가 쓰였는지 혹은 그 이상의 브랜드가 사용되었는지 보통 이걸 보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고급의 조건 세 가지를 다 갖췄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가볍고요. 그리고 디자인 또한 굉장히 깔끔해요. 뭐 어디 하나 군더더기 없이 정말 깔끔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심지어 가격은 10만 원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은 제가 뺄 수가 없고요. 사실 유니클로는 이번에 이 제품보다 조금 더 업된 버전의 상품이 나와서 사실 그거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기도 한데 그거는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는 시간을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조금 더 대중적이고 접근이 용이한 것들로 4개를 구성해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뭐 굳이 큰 비용을 들이면서 아우터를 구입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가격대에서 소개를 해드리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그러면서도 내가 입는 수명도 길고 그리고 제품의 퀄리티도 상당히 괜찮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엄선해서 4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웃도어 하나, 스포츠웨어 하나, 그 2개가 결합된 거 하나, 그 다음에 기술의 유니클로 이렇게 4개 제품을 말씀을 드리게 됐네요. 어쨌든 이번 영상도 제품을 구매하시는데 참고가 잘 됐으면 좋겠고 저는 또 다음번에 새로운 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